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 대선 이후 국민의힘 개혁 점수 빵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오늘 아침 이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나도 빵점 이렇게 평가를 했던데 지금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제 비대위원장 겸임하기로 했고 비대위원회 사선의 박덕흠, 재선의 조은희, 초선의 김대식 의원이 내정됐더라고요. 이 구성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가 계엄의 바다를 건너가자고 그랬더니 계엄 그 바다 속으로 잠수에 들어가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잠수요? 아니 이게 도대체 도로 친윤 뭐 그거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그런 거잖아요. 아니, 송원석 비대위원장에다가 지금 다 친윤의 핵심이라는 분들을 비대위원으로 앉히고 저기 나오지 않은 그 나머지 원외 쪽에 있는 분들도 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 반탄 모임이라고 해서 아스팔트에서 관저에서 계엄령을 계몽령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섞여서 그러면서 열심히 윤 어게인을 외쳤던 그런 분들로 다시 지도부를 구성하면 그러면서 말은 우리 당은 뭐 뼛속 환골 탈퇴해야 되고 야당으로서 환골 탈퇴해야 되고 뭐 변화를 완전히 해야 되고 아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냐고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저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면 너 왜 내부 총질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얘기하는 건 찍소리도 하지 마. 이걸 뭐 잘하든 잘못하든 너무나 명백하게 잘못하고 있고 우리가 망하는 길로 가고 있고 우리 지금 여론조사에서 지지도가 폭락을 하고 있고 조롱을 받고 있고 그럼 그거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내부 총질이래요. 한동훈 쫓아낼 때 똑같이 그랬거든요. 우리 윤석열 김건희하고 절연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내보내고 그 출당이라도 시키고 우리 따로 갑시다라고 했는데 그 물병 던져가면서 너 나가 그래갖고 내보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 꼴을 맞은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다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국민의힘은 그 김용태, 김재섭 두 의원이 평가했듯이 빵점짜리인 것 같아요. 차라리 빵집이나 차려라. 그러니까 빵 하면은 자꾸 이진수 그 방통위원장이 생각나서 그러는데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빵점이다라고 당을 평가할 정도면 지금 송원석 지금 원내 지도부고 뭐 거의 올인원이잖아요. 다 하시잖아요. 비대위원장,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 그냥 올인원 지금 지도체제인데 그 비대위도 박덕흠, 조은희, 김대식 이분들 다 나름대로 다 윤석열 전 대통령 밑에서 꿀 빨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책임 하나도 안 진 사람들이 다시 또 도로 비대위를 구성해서 다시 국민의힘을 이끌겠다. 뭐가 개선의 여지가 없어요. 그냥 국민의힘 이제 빵집이에요, 빵집. 빵밖에 없어요, 빵점. 그리고 제가 영자와 도윤이하고 헤어져야 된다고 제가 여러 번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어요. 영남자 민년, 도로 윤석열. 영자 도윤이랑 계속 놀면 국민의힘은 정상적인 야당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뭐 남의 당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뭐 크게 감정적으로 화낼 이유는 없으나 최소한 하나는 국민적인 국민의 공당으로서의 도리가 윤석열의 탈윤 정도는 해줘야죠. 윤석열은 지워야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탄핵을 반대하는 당론을 그거 철회해야죠. 그조차도 하지 않으면서 비대위만 그렇게 회전문으로 돌려막기 위해서 다 도로 친윤하면 뭐 할 겁니까?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국민의힘 자체가 빵점이에요. 지금 김용태 전 비대위원장도 김재섭 의원도 뭐 전당대회 출마 의지 없다, 출마 안 할 거다 이런 명확하게 밝혔고 어제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경기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들과 오찬 함께했다고 하는데 혹시 김종혁 전 저한테 연락도 안 왔어요. 연락도 안 왔어요. 뭐 국민의힘이 야당답게 싸워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조만간 서울 지역 원외당협위원장과 회동도 앞두고 있다는데 이게 이제 몸풀기를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뭐 나올 거로 봐요. 나올 거로 보고 뭐 나한테 출마라는 것은 뭐 쓰레기 더미로 들어가라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그건 아주 노회한 정치적인 그 외곽을 때리는 정치 공학적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와서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여러 가지로 답답한 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딱 보면 국민의힘의
그 지금 가는 방향들이 저는 돌이켜서 권선동 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정당에 죄를 지었다. 왜 그러냐면 책임을 질 때 지더라도 당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의총에 던졌을 때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걸 받아줬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한번 국민의힘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럴 힘이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16일 날 원내지도부에 맡기자. 근데 원내지도부는 누가 보더라도 권선동 전 원내대표가 기획한 대로 송원석 원내대표인 친윤그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문수 전 후보가 또 이제 다시 당권을 도전하고 나경원 도전할 거고 그다음에 나머지 친윤그룹에서 몇 명 더 들어온다 손 치더라도 뭐 안철수 의원 나오실 것 같고 뭐 달라진 게 있나요? 저는 그 윤석열 지키려고 관저 앞에서 농성하던 44명들의 사람들이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그대로 당의 지도부가 되고 또 당을 혁신하겠다는 새로운 전당대회 후보가 되고 뭐 얘기거리가 없잖아요. 좀 국민한테 죄송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라는 표현밖에 할 게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얘기 좀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인 모레 첫 기자회견 갔습니다. 역대 대통령이 한 100일 정도의 기자회견 했는데 이번에 확 앞당겨졌어요. 평상 이렇게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해요. 기자들과 이제 좀 눈높이도 좀 낮춰서 가까이 앉아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방식으로 대화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소통의 속도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시작 자체가요. 인수위가 없이 시작됐기 때문에 비상시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는 취임 30일 만에 기자회견 하는 것들이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회복의 시간을 1년 동안 속도감 있고 그리고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계속 소통 방식들을 끊임없이 정보를 줘야만 정부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취임 30일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하는데 일단 내용 자체도 아마 국민들한테 좀 희망을 주는 내용으로 담지 않을까. 우리 회복되고 있고 정상화되고 있으니까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라는 게 아마 주 맥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어떻게 보면 그 공교롭게도 그날이 저거예요. 그 김민석 총리 그 임명 동의안 그 투표하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아 이거 저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후보를 엄청 챙기는구나.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장관 인사한 것도 청문회 하기 바로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대화가 전부 다 새로 임명된 장관들 하느라고 청문회가 잊혀졌을 정도로 그렇게 도와주고 이번에도 또 그날 대통령이 만약에 기자회견하면 그게 다 화제가 될 거지 이 안에서 무슨 농성하고 뭐 날일리 치고 이런 건 별로 얘기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챙겨주시는구나. 뭘 그렇게 이쁘게 보였을까 이런 생각이 하나가 들고 그다음에 30일 만에 기자회견하는 건 너무 빨라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8명이나 되는 현역 의원들을 임명할 수밖에 없다. 검증 과정도 굉장히 없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필요할 때는 인수위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 이해해달라고 그러고 근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일 만에 그 기자회견 하겠다라는 건 아직 뭔가 구체적인 성과가 나온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글쎄 벌써 그 플랜이 다 나왔나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그게 조금 서두른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그런 정부가 너무 서두르는데 이거는 자신감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다. 저도 왜냐하면 국민의힘 저렇게 질의멸렬하고 있고 보니까 뭐 야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저기서 뭐 별로 이렇게 크게 비판받을 것 같지도 않고 국민의힘 쟤네들 힘도 없어. 그럴 능력도 없어. 이런 자신감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씁쓸합니다. 그래도 어설픈 도어 스태핑보다 나은 것 같아요. 응? 어설픈 도어 스태핑보다 나은 것 같다. 저는 뭐 도어 스태핑 처음부터 반대했으니까 네. 그거는 뭐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꾸만 윤석열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건 내가 하는 거는 그거보다 더 낫잖아. 그러면 한번 지켜보시죠. 탄핵 바로 전 단계까지만 가면 된다 이겁니까? 국민하고 소통하기 전에 의지가 있는데 뭘 굳이 그렇게까지 뭐 한번 지켜보시죠. 소통하는 건 좋습니다. 네. 잘 하시라고요.